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올해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 늘봄학교 확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교육부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고 하죠. 반면 초등학교 교원들은 92.4%가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충북시사토론창에서는 늘봄학교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해 볼 텐데요.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충청북도 교육청에 참여 요청을 드렸지만 3월부터 도내 100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우선 도입되는 관계로 준비할 일이 많아 참여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최보람 전교조 충북지부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김승호 실천교육 교사 모임 정책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김규진 충북 열린교육 포럼 대표 나오셨습니다. 이소은 아이꿈터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먼저 늘봄학교에 대한 의견을 키워드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김승호 실장님. 네, 저는 늘봄학교란 칸막이 없는 짬짜면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경계가 지금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짜장면과 짬뽕을 경계 없이 한 접시에 담았다. 그래서 칸막이 없는 짬짜면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네, 저는 늘봄학교는 따로 노는 따로국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홍보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있지만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학교 연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실행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노는 따로국밥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규진 대표님. 네, 저는 늘봄은 늘 겨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봄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늘 교육이냐 보육이냐 이런 논쟁과 논란만 있을 뿐이지 아이들을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닥 논의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이들에게 돌봄 시스템인 늘봄은 늘 겨울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네, 저는 터널로 표현하겠습니다. 터널은 처음 들어갈 때는 어두워서 조금 겁도 나고 그렇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밝은 빛이 보이는 게 터널이잖아요. 끝이 예. 있는 거니까. 그래서 늘봄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늘봄학교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늘봄학교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등전일제학교에서 시작을 합니다. 초등전일제학교라고 하면서 기존의 돌봄과 방과후를 합쳐서 운영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을 20시간까지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전일제 학교라는 말에서 나온 부정적인 어감을 인식해서인지 정부에서는 갑자기 23년도에 늘봄학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늘봄학교 계획은 세 가지 축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초등 돌봄과 방과후 운영, 그다음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관계 구축, 그다음에 돌봄 체계 구축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그중에서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돌봄과 방과후 학교 부분만 부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5년도에 전면 시행을 목표로 했는데 갑자기 작년도에 1년 앞당겨서 시행한다고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3월 달부터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돌봄 공백을 없애겠다는 취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늘봄학교의 배경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돌봄 공백이 생겨서 학부모들과 어려움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것을 공적력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 해결을 학교에 밀어넣어서 학교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해결 그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80%가 넘는 분들이 또 환영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봄이 확대되면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 입장을 빼고 엄마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아이들이 원하는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늘봄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거를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인식이 됐습니다. 근데 실상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늘봄이라고 말하는 거는 단지 프로그램을 2시간 진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돌봄은 돌봄대로 따로 가고 방과후 학교는 방과후 학교로 따로 가고 거기에 나머지 아이들, 1학년 나머지 아이들을 2시간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과연 이게 정부에서 말한 늘봄이냐? 저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학교에서 벌어지는 늘봄 학교는 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방과 후 2시간만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것들이 결정된 것도 사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늘봄 학교 전면 시행을 한다고 작년에 이야기했지만 그때까지도 제대로 된 늘봄 학교에 대한 구상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학교에서 우선 프로그램만 실행하고 있는 이 늘봄 학교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덧붙이실 말씀? 네, 현실적으로 이제 돌봄이 사실은 학부모님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건 맞고 이것들이 이제 도입되면 일부 돌봄 공백이 이제 덜어지는 문제는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뭐 현실적 필요성을 따지면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과거 연구들이나 이런 걸 보면 돌봄을 운영하는 게 이제 지역 돌봄센터라든가 지역 아동센터 이런 곳들이 이제 충분히 있는데 이 돌봄센터들을 가정에서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약간의 낙인 같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가는 친구들이 너넨 왜 남아 있어? 라는 식의 이제 어떤 놀림들이 이제 존재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런 서비스들을 잘 이용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저는 늘봄 학교가 자칫하면 학교가 이제 갈 곳 없는 아이들이 있는 곳 이렇게 여겨지는 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움이 조금 있습니다. 자, 늘봄 학교의 현실을 짚어보도록 하죠. 충청북도 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1학년 예비 학부모의 늘봄 학교 수요가 약 67%, 늘봄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인데요. 직접 경험해본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대표님? 아직도 각 학교가 진행을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고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조차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토론 나오기 전에 현재 몇 개 학교가 시작을 했냐 모른다는 답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 작년도는 어떻게 운영이 됐냐? 예. 지금 이번 연도 운영을 준비하느냐고 그것조차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답변은. 그럼 지금 작년에는 34개 학교가 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 그걸 토대로 100개 학교로 늘렸으면 그게 준비가 분명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2월 달에만 결정이 됐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교 신청도 학교장이 아마 임의대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좀 잘 보이려고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았나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구심은 듭니다. 저는 참여를 한 엄마들을 봤는데요. 예, 예.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8시까지 있겠다고 하지만 8시까지는 학교에 남아있는다는 거는 그건 무리고요. 그리고 8시까지 있겠다 신청을 한 엄마들은 1%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설문 돌렸을 때. 그래요. 그리고 늘봄이 사실은 2시간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하는데 방과 후 끝나고 뭐 돌봄 끝나고 2시간 겹칠 수도 있는 거고 나머지 6시까지, 8시까지 있을 그 나머지 빈 시간은 아이들이 무엇 하고 있을지 엄마들도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40여 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이 됐고 또 올해 1학기에는 도내 100개 학교에 우선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일단 실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좀 전에 이제 김규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학교에서 이 신청 과정에서 한번 혼란이 지난 겨울방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학교들 경우에 신청 과정에서 굉장히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방식들로 지원이 있었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방학 중에 투표할 테니 참석해라 이렇게 하고 불참의 경우에는 찬성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육청에 항의를 했더니 지금은 단순히 희망조사다 이렇게만 했었는데 막상 실제 운영 대상에는 다 포함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늘리기에 급급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또 현재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이제 17개 시도에서 몇 개 학교나 참여를 했냐라는 이런 식의 발표가 나오다 보니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라 딱 잘라서 무엇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기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기존에 우려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인력 지원이라든가 뭐 공간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기존 돌봄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그대로 대상과 시간과 범위만 늘어나면서 현장의 혼란스러움은 그대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시범 운영했던 것들이 어떤 양식으로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늘봄학교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 없이 우선 학교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것이 교육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봄학교를 언제 전면 시행하고 몇 개 학교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있지만 그 정책에 대한 실상의 알맹이들이 있는 내용들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나서도 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2학기 때 시범학교 운영했을 때 학교들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이었느냐.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늘봄학교 운영은 어렵다. 우리는 시범학교 운영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학교 신청을 교육청에서 내렸을 때 그 대부분의 학교들은 신청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공간의 문제, 인력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시범학교 했던 학교들은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시범 신청을 취소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냐? 교육부의 로드맵 때문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제 작년 말에 전체 학교의 40%, 약 2천여 개 이상의 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고 충북 교육청은 그에 맞추어서 충북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의 40%, 100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았지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시범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교육청은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청을 압박하고 지원청은 각각의 학교들에게 전화로 압박을 하고 교육청에 있는 부감은 큰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신청을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100개 이상의 학교인데요. 이 100개 학교들을 보면 실제로 1학년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가 36개입니다. 그 학교들은 늘봄 공백이 생기지 않아요. 대부분 다 돌봄 신청을 하면 돌봄이 입급이 되고 방과후 농산촌 지원 예산을 받기 때문에 거의 4시나 5시까지도 무료로 방과후를 진행했던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의 방과후 예산 지원비가 올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학교 교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유상으로 방과후를 운영할 것인지 방과후를 운영하지 말 것인지 아니면 늘봄학교 신청해서 예산 지원 받아서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 그 고민 끝에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어거지로 늘봄학교를 신청을 했고 지금 현재 대부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덧붙일 말씀? 제가 교육청에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늘봄 프로그램이 2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선 학교에서 그 이상을 요청을 하면 재정 지원이 가능하냐? 무조건 지원이라는 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 기존 방과후 예산이 줄어들었으니 이걸 늘봄으로 받냐? 이런 좀 지금 교육청하고 호칭을 제가 까먹었습니다. 사무처장. 사무처장님 답변하고는 좀 미스매칭이 되는 것 같아갖고 그 부분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일선에서 교사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자, 작년에 34개 학교가 시범 운영을 했잖아요. 이게 뭐 자이던 타이던. 그럼 어쨌든 그거에 대한 스스로의 문제점과 스스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걸지를 좀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도 그냥 내 업무가 많이 증감됐어. 나는 하기 싫어. 그냥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억지로 하는 거야. 이런 마인드로 신청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신청하라고 압박을 하니 학교의 장은 어쩔 수 없이 신청을 한 거고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2024년도에 과연 늘봄이 제대로 될까요? 그리고 청주시 교육지원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청주시에 있는 학교는 모두가 2시간밖에 안 한답니다. 예. 그 이상을 하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다는 걸 저희 학부모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 정부든 교육부든 교육청이든 저희는 교사들까지도 좀 의지가 너무 없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사이에서 지금 피해를 보는 건 사실 우리 학생들일 텐데, 예. 선생님들하고 학교 이제 방과후 돌봄 전담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들하고 의견을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일은 업무는 과중되는데 이 아이들을 봐야 하고 그러다 보니 늘봄으로 갈아탈까?
돌봄을 그냥 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상 늘봄이든 돌봄이든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아무리 내가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해도 아이들이 느끼는 거는 그게 그 전과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사실은 늘봄이든 돌봄이든 학교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은 현장에 늘봄과 돌봄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지금 아까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요. 실제로 작년까지는 농산촌 방과 후 지원 예산이 학급당 1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충북교육청에서는 다 반토막을 해서 70만 원으로 방과 후 예산을 내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한 끝에 그러면 늘봄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에 관련된 프로그램 지원비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듣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늘봄을 신청한 부분이었고요. 그건 교육청도 인정한 바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정책의 진정성은 그것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 지원을 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현재 늘봄 사업을 보면 늘봄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돌봄이나 방과 후 예산을 전용해갖고 꼼수를 부려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책에 대한 진정성이나 아니면 향후 방향성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사로서, 저도 초등 교사인데요. 교사로서 이 토론회를 준비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자칫하면 학교에 있는 특히나 교사들이 업무를 맡기 싫어하는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토론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정책에 대한 진전성이나 방향성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작은 학교에서는 늘봄을 하든 돌봄을 하든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기존의 농산촌 아이들은 학교할 때까지 무료로 방과 후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 학교에서 달라진 것은 늘봄을 하면서 생기는 각종 행정 업무와 더 복잡해진 프로그램만 있을 뿐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금 돌봄, 늘봄 이 용어를 지금 계속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기존에 돌봄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대도시나 혹은 학생 수가 너무 많은 곳에서는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선별하는 기준들이 있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농산촌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적게 발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청주 지역이 사실은 제일 이제 이 문제에서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늘봄 정책의 어떤 키워드 결국 핵심은 현재 희망하는 1학년 학생들은 대상으로는 다 받아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뭐 몇 학년 몇 시까지 남느냐 이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받아주겠다라는 거라서 아마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딱 와닿는다라고 느끼는 저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딱 적합한 그 일부 학생들과 일부 학부모님들이 기존의 돌봄에서 수요가 커버가 되지 않았던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자, 그럼 이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좀 고려돼야 할까요? 일단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를 해볼 텐데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프로그램이 기존 돌봄도 학교마다 다르지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돌봄 아이들을 빼고 나머지 늘봄, 그러니까 돌봄에서 탈락된 아이들, 그 아이들 대상으로 늘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방과 후 학교를 그냥 연장하는 것뿐이거든요. 학교들은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과 후 업체에다가 뭐 프로그램 2개, 3개 이 정도 의뢰를 하는 거고 그 의뢰가 안 된다면 평생학습교원 같은 곳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저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예.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취지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교육 절감입니다. 근데 과연 방과 후 학교나 돌봄, 늘봄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사교육만큼 퀄리티가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이 개선돼야 된다면 최소한 사교육 정도의 퀄리티가 있어야 되고 사교육보다 더 나은 가성비가 있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남아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그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봄 예산이 교육부에서 애초에 따로 책정한 것이 아니에요. 네, 특별 교부금의 비율을 높여갖고 지금 기본적으로 학교 기본 운영 경비들을 줄여가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실제로 기존의 돌봄과 방과 후도 질이 저하될 것이고 프로그램도 이 늘봄 관련된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사교육비 경감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교육부에서 담당자들이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 것을 봤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게 똑같이 말씀하셨던 게 학부모님들께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늘봄 프로그램이 일반 학원보다 높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놓으니까 네, 늘봄은 돌봄 프로그램이 아니고 돌봄이 아니라 이 방과 후 프로그램에 중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향후에는 학습적인 부분을 강조할 겁니다. 교과학습 부분을 강조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초등교사로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뭐 놀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굉장히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거는 학습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이건 아이들의 학습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실장님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프로그램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더 거시적으로 과연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어야 되냐라는 얘기가 사실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부도 계속 얘기가 바뀝니다. 어떨 때는 놀이 프로그램을 얘기를 했다가 어떨 때는 학습을 얘기를 했다가 이게 질문자에 의해서 계속 답이 바뀌니까 사실 학교에서나 혹은 뭐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도대체 학교가 책임을 진다는데 어떻게 지는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늘봄학교의 계획은 현재 초1부터 6학년 때까지 계속 확대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이 프로그램들이 단계성을 갖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결국은 핵심은 이 저희가 이제 사적 돌봄에서 공적 돌봄으로 넘어온다라고 할 때 국가는 도대체 어떤 식의 돌봄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 초등 저학년이 하루 종일 교실에 있는 건 좀 무리다. 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장소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혹시 대표님? 일단 저는 그 주장이 이 돌봄이든 늘봄이든 이거를 학교 현장에서 하기 싫어하는 반대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되기 전에 이미 어린이집 유치원을 통해서 아침 8시에 부모가 데려다 주고 평균적으로 짧게는 5시간에서 6시간, 더 높게는 7시간, 8시간까지 그 기간에서 맡겨줘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7살짜리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는 그 시간이 괜찮은 시간인 거고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다고 그게 좀 뭔가 문제가 된다? 뭐 혹은 혹자는 뭐 아동학대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저는 그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부모와 아이들이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하는 거지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소 문제는 이 문제는 진짜 좀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필요한데요. 그냥 저희는 되게 쉽게 생각하면 선생님들이 교실을 좀 내주면 안 될까요? 물론 어려우시겠죠. 그 안에서 연구도 하고 학습 준비도 하셔야 되겠지만 하지만 이걸 좀 더 아이들을 위한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교무실이라는 공간을 재구조화해서 선생님들이 공간을 마련해 주면 교실을 재구조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사장님은 어떻게? 예. 저는 대표님하고 살짝 의견이 좀 다른 게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쉬고 싶으면 뒹굴뒹굴 물론 어린이집에서도 프로그램은 해요. 근데 눕고 둥글고 아이들이랑 장난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는 실상 교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돌봄도 현재는 하교한 후에 그 교실로 돌봄하는 아이들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 그러다 보면 똑같은 책상, 의자, 거기서 공부의 연장이죠. 아이들은 쉬고 싶을 때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학교에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지역에 아동센터가 많이 있어요. 학교마다. 아동센터도 있고 그리고 온마을 돌봄이라고 해서 교육청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온마을 돌봄 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마다 작은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도 아이들 돌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곳을 연계해서 학교랑 같이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뭐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소에 대한 의견 나눠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 늘봄학교 지금 시범 운영하는 학교도 몇 군데를 다녔거든요. 큰 학교도 가보고 작은 학교도 가봤는데요. 보면서 약간 헛웃음이 났던 게 늘봄학교 신청했던 1학년 학생들은 오전 수업 마치고 오후 수업은 다른 교실에 의자에 앉아서 선생님 바라보면서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늘봄을 신청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뛰어서 놀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늘봄이 학습의 연장인지 아니면 돌봄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우선 학교라는 공간, 교실 공간에 이어지는 문제고요. 그 학교라는 공간에 아이들에게는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은 학습자로서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 시간과 놀이 시간의 구분,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키워나가는 것도 배우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이 어른들의 필요로 인해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교실에다만 묶어놓는다면 이후에 아이들의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에는 이제 돌봄 위한 공간이 사실은 마련되어 있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봄 수요가 많은 곳은 아무래도 교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실 지금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홍보되는 사진, 그러니까 보도되는 사진들을 보면 되게 막 자유롭고 상대적으로 시설에 여유가 있는 곳만 찍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뭐 누워 있고 어디 뭐 미끄럼틀 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공간이 좀 여유 있는 학교에서만 현재는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장소 문제는 논의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가 예전에 어느 지역에서 방과 후에 이제 지역 사교육 강사들을 불러가지고 운영을 하는 중학교에서 실험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실제로 학원에서 잘 듣는데 학교에서 방과 후로 하니까 자더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이 장소의 변화가 주는 새로움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같은 장소에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뭐 프로그램만 달라지는 것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수정, 보완되어야 할 거라고 보시는지 다양한 의견 듣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은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학교에서 돌봄하고 있는 그 교실을 조금 더 수요자가 이제 돌봄을 못 들어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이 좀 더 질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또 예산이 남으면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하면 되거든요. 괜히 쓸데없는 늘봄 학교라는 말을 만들어내 갖고 우리 교사들, 학부모들 모두 다 혼란을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말씀을 드려도 사실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모든 문제 지금 이 논쟁이 되는 까닭은 국가적으로 지금 고민이 되는 돌봄 문제를 학교에서만 해결하도록 해놓기 때문이죠. 사실 이 문제 제기 10년 이상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교육청이나 교육부 이외에 다른 지자체는 무엇을 했는지 여건 마련을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뭐 여러 가지 지금 꼽을 것들이 많은데 아까 그 겸용교실 문제 얘기하셨지만 과대 과밀학교만 유휴교실이 없는 게 아니라 작은 육학급도 유휴교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학교는 학습 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특별시 같은 걸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충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범학교 중에 육학급 학교에서도 1학년 겸용교실 씁니다. 나머지 여유교실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공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거 단기간에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럼 또 한 가지 인력의 문제입니다. 이 늘봄 문제에 대해서 교사들이 많은 그 비판을 하다 보니까 절대로 늘봄 업무는 기존 교사한테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충북교육청도 그 관련해서 기간제 교사와 행정 업무 지원을 뭐 약속하고 채용은 했지만 실제로 제때에 이분들이 학교에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월 첫 주에 늘봄학교 시작을 했지만 인력 없이 시작해서 대부분 교사들이 업무했고요. 그래요? 실제로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강사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강사를 못 구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학부모님들이 외부 강사가 오는 것보다는 담임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관리자들이 판단해서 담임 선생님들한테 먼저 들어가도록 종용을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인력이나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2학기 전면 시행한다고 하는데 아직 계획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전면 시행할 때 이 인력이 공무직인지 일반 공무원인지에 대한 계획도 아직 4월 달 정도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 계획이 나와서 250여 명의 인력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저희는 걱정이 많습니다. 예, 실장님 이번에는 네. 어떤 점들이 보완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늘봄의 가장 큰 걱정은, 그러니까 전면 도입의 가장 큰 걱정은 이게 2학기에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의 예산이나 계획이라는 건 보통 3월에 세워서 1년을 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일례로 그 코로나 시기에 갑작스러운 세수 증가로 학교에 예산을 막 부여했더니 이게 교육회복 사업 운영한다는데 잘 안 되고 혼란스럽고 이랬던 지적들이 과거에도 나왔었는데 2학기에 뭔가를 도입하게 되면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굉장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계획도 안 나온 상황에서 뭔가 하겠다는 불안감은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빨리 계획을 내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할 수 있다면은 2학기 전면 도입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낫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토론을 들어오기 전에 저는 한 열흘 전, 일주일 전부터 교육청 담당자하고 거의 하루에 한 번씩 30분 이상을 통화를 했거든요.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2학기 때도 인력은 기간제 교사 1년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 2학기 때도 기간제 교사가 행정 업무를 맡고요. 또 그 행정 업무를 맡으면서 방과 후 학교 업무도 같이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방과 후 학교 업무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의 업무는 경감될 거로, 이론상으로는 경감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프로그램도 그냥 기존대로 2시간은 올해는 기본으로 갈 것이다. 학교에서 물론 원한다면 따라줄 거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갖고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하고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너무 대치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늘봄학교 이 시범관학교 하는 100개 학교 중에서 기간제 교사가 투입된 학교가 한 60여 개 학교인데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 이제 소규모 학교라든지 그런 학교에는 기간제 교사가 투입된 게 아니라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그 단기 6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지금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계약은 했지만 학교에 이번 주에 투입이 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기간제 학교도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채용을 할 때 제대로 지원이 안 돼서 학교에서 공고를 해서 어렵게 지원한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2학기에 전면을 시행한다고 하면 나머지 100개 학교 이외에 153개 학교들을 지금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신분으로 지금 채용해야 될지 교육부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육청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2학기 전면 시행을 어떻게 준비하고 할 수 있을지 저희는 걱정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교육청 관계자분들이 나오셔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 늘봄학교 어떤 점들이 또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사장님? 늘봄이든 방과후든 아이들을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이 사실은 내가 마음이 편하려고 아이들을 학교에 늦게까지 맡기는 거잖아요.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 남고 싶어 하는지 그 의견을 먼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이 늘봄학교는 당초 2025년에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앞당기면서 이 혼선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 좀 알려주시죠. 우선 이 돌봄 문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국가의 공적인 책임을 이제 강조하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이 늘봄 학교라는 이름 때문에 학교에 이제 부여가 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 단체는 사실 이게 돌봄이라는 게 학생 아동들만 대상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사실 돌봄 부처가 신설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의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이걸 담당하는 경우가 이제 많고, 특히 외국에서는 지자체가 저희처럼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라고 부르죠.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지난 학기에도 사실은 이 시범학교들을 해보면서 얻은 교훈은 뭐 협력 모델을 구축하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이 어렵고 그걸 학교 단위에서 뚫는 건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주체가 지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자체가 총괄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필요한 돌봄들을 어떤 총괄하는 역할을 해달라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서울의 경우에도 이게 늘봄학교가 3월부터 추진된다고 하니까
각 지자체에서 하던 돌봄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그냥 다 하라는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그러면 그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 최초로 늘봄학교 협력 모델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지자체들이 지금 계속 모델들을 만들고 있어요. 사실 늘봄이라는 이름도 경상남도에서 처음 나온 거거든요. 늘봄을 이 돌봄 센터를 건립하면서 그 이름을 늘봄이라고 썼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전일제 학교보다는 이 이름이 괜찮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것들이 사실은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원래 하고 있던 돌봄학교의 이름만 바꾼 늘봄학교가 홍보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상북도에서 그 홍보하고 있는 지자체 맞춤형 이제 모델은 사실은 지자체에서 이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좀 시사점은 두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것들이 지금 이제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보고 있지 않은데요. 이 모델은 가정과 지자체와 사회가 어떻게 돌봄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자체에서는 기존 학교에서 하고 있는 돌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 심지어 간식, 이동수단 등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돌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아이 양육 시간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런 기업에게는 뭐 세금 우대라든지 아니면 대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돌봄 시간을 사용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단축된 시간만큼의 급여를 보존해주는 방법들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의 이 돌봄 대기 수요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수용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관련된 예산을 책정했거나 수요자를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지자체에서 노력하는 점은 우리도 시사점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돌봄학교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저는 한편으로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이승우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에서 교육까지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대한민국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뭐 지자체냐, 교육청이냐 이 문제는 저는 절대 풀어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예. 이사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엄마들 사이에서 교육보도는 눈먼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뭐 어떤 프로그램 아니면 어떤 뭐 뭔가를 새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먼저 선점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육부에서 지자체에 지원을 해주고 지자체에서 전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그게 아이들한테 그리고 학교나 지역에 있는 아이들 단체에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지자체에서 전담 업무를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돌봄의 책임을 조금 나누자라는 뜻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두 분 교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돌봄의 책임, 누구의 책임을 나누는 것인가가 좀 모호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자녀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부모가 키워왔고 이것들을 이제 공적으로 뭔가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이 설계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유기적인 협조를 하려면 보다 상위 기관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가 아이들의 관심을 갖자라는 뜻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게 각각의 이해주체별로 자기가 이제 편한 식으로 좀 해석하는 격언이 돼버려서 좀 걱정인데요. 우리 아이들을 밤 늦게까지 학교에서 돌볼 테니 학부모님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세요. 사실 늘봄 정책은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진행된다면 우리 아이들 정말 행복해질 수는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이 학교에다가만 돌봄 문제 그리고 돌봄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지자체에서의 역할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다양한 해법들을 마련할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금 충북에서도 다른 경남이나 다른 지역처럼 그 늘봄 복합센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학교 복합센터를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재원 배분의 문제,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원 배분의 문제, 책임의 문제, 그다음에 이후에 운영의 문제들이 법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도 갈등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외국에서 이런 것들이 잘 풀린 곳들은 사실 그런 법적인 책임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잘 정비해 놨기 때문에 안착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그 정부에서는 학교에다가 돌봄을 그냥 밀어넣어서 늘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각각의 법령 정비라든지 제도적인 문제를 좀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이사장님 먼저요. 같은 물도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돌봄, 늘봄, 이 마을학교 다 똑같은 이 말들도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서로 안 지고 싶기도 하고 조금 내가 덜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전체가 다 우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조금 더 생각을 한 번 더 했으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은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나는 못합니다. 나의 의무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이렇게 논의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네, 저는 사실 정부가 지금 너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사실 꼭 늘봄에 대한 평가가 아니더라도 기존 돌봄에 대한 평가만으로도 늘봄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좀 지금 짚어야 된다. 자꾸 어떤 사업들을 그럴싸하게 홍보하는 거에 너무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될지 모르는 그 답답한 학부모님들의 심정은 깊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답답하신 상황에서 늘봄의 족속 시행이라든지 정책의 문제점은 굉장히 먼 문제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께는 이게 지금 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사실 많은 교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기 때문에 이 정책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학교 운영하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사실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시행됐었습니다. 방과후도 그랬고요. 돌봄도 그랬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이 교사들의 노동 강도는 더욱 많아졌고 그와 더불어 책임의 부담만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지금 학교는 이 교원 정원 감축 기조 안에서 더 이상 정책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늘봄을 그냥 무작위로 그냥 내리꽂는다면 정책 누더기가 될 것이고 이거는 이후에 땜질식의 처방도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늘봄 전면 시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늘봄 학교가 그 이름처럼 당초 취지를 살려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촘촘한 밑그림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 지역 대학 등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난제를 풀어가야 하겠죠.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